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영차별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 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업에 한해서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일부 제품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들 토퍼와 베개폼에 모자나이트가 소량 첨가됐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유통 경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성 SDI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5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국내외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지 사업 부분 호조에 힘입어 실적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본격 휴가철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철에는 거래량도 한산하기 마련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은 현 선물 쪽에서 유입이 됐지만 기관 쪽에서의 거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난 주 후반의 상승세를 모두 꺾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 안에서는요,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급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도주가 시장에 대해서 좀 받쳐주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아쉬운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오늘 정석투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6% 하락한 2293.51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4% 하락한 769.80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46,500원에 SK하이닉스는 85,9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상승세로 이어갔고 CJENM은 3% 넘는 하락세로 23만 1,5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평택 전문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교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 시간입니다. 자, 시황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을 정응 대표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정응 학과장 정응 대표님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학과장 정응 대표님이라는 닉네임으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자, 개편하고 첫 시간입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전직 교육자 출신이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사실 짧았어요. 중고등학교 합해서 2년, 대학도 2년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개편된 평택전문 정석투자 학과장님과 많은 시황 분석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시황 분석론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은 단기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방송을 제가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추세적인 시황을 항상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7월 20일에 했던 방송 내용을 보시면 추세적인 시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2018-0720 평택촌놈 정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추세적인 것은 그쪽에서 확인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단기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1선 지지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 약세가 원인인데 오늘 대형주 때문에 이제 약보합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좀 비탄력적이다. 무슨 얘기냐? 더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솔직한 말로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좀 혼조세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숨고르기 한다 그러죠. 이건 정반대로 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한번 무섭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이렇게 좀 개인들이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찌글찌글하다. 딱 그 구간이에요. 하락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추세적인 것은 제가 이미 7월 20일 방송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단기적인 시황인데 단기적인 시황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물 비중을 약간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파생해서 포지션 구축하고 이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1선 유지가 됐어요. 이게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원리가 똑같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어떤 단계죠? 일종의 혼조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딱 혼조세라고 보면 돼요. 그런 단계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자, 여기까지 급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살짝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뭐 혼조세 구간조차도 없어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계속 크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선랑은 어떻습니까?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만약에 하락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스닥이 더 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10시 방송 개편되면서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빠질 때는 코스피가 먼저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코스닥보다. 왜? 외국인들이 일단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무너지는데 외국인들이 보유한 종목이 주로 뭐가 있죠? 우량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먼저 무너져요. 그리고 초반에는 하락이 더 뭐라 할까요? 좀 강해요. 왜? 외국인들이 탈출하면서 던지는 게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코스닥에는 그렇게 우량주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엔 덜 빠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역전이 돼요. 왜 그러냐?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먼저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슬슬 빠져나와요. 개인들이 있으니까 개인들은 버티거든요. 손절 안 해요. 참 묘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70, 80에서는 손절하면서 마이너스 10%에서는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는 듯 하다가 무너질 때는 막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작동되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단기시장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1교시 시황 분석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단기 시황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지금 시황도 좀 한번 훑어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두 개를 꼽아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 이후에 형보하고 이제 반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보유자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또 미보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현대건설기계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대응 전략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기계를 좀 눈여겨보신다 꼽아주신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두 종목 오늘장 좀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먼저 전략부터 짜드리고 이제 그 부연을 하겠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억울하지 않다.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여기서 기록했어요. 그랬다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확실하게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혼조세 구간을 거치고 현재 딱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어렵죠. 보유자는 이걸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꼽아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차피 고평가됐고 지수도 지금 현재 썩 좋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평택선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추세가 어떻게 됐죠? 하락 추세입니다. 61선이 거기서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버겁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뭐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아마 그 평택촌놈 매니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환산 가격으로는 지금 18만 원이 안 되는데 옛날에 18만 원 찍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정 가격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6년 전이었죠. 그때 6만 원 할 때 이거를 상담을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그 어떤 시청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조언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거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죠. 실제로 어떻게 된지 아셔요? 6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과감하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6만 원에서 이게 지금 한때 그 만 원이 깨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고평가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고평가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볼 때는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계 펀드에서 좀 단기 매매 차원이니까 크게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뭐 현재 부근에서 좀 단체로 설명을 좀 도와주셨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역시 관망 의견이셨고요. 자, 그런데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하신 이후에 매도 의견과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요, 투자학 개론 시간입니다. 자, 일단 시황과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렸다면요. 자,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학 개론 다양하게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평전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교육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투자학 개론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교육에 있어서는 또 대표님의 이 교육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데, 자, 오늘은 어떤 교육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개요라든가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좀 총론적 관점의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원론적 관점 이런 것들. 그러다가 서서히 강론적 관점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겠는데 그리고 대략 한 20회 이상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주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또 새로운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뭘 배웁니까? 개론서 갖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초적인 거 알고 기본을 익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총론적인 관점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론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뜻밖에도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석 투자 기초, 바로 서역분 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정석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수익 추구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위험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딱 반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패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머릿속에 다 수익 추구만 생각해요. 근데 투자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부터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 투자의 개념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용어 정리를 해놨어요.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놨고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남겨놨는데, 그래서 정석 투자는 뭐냐? 수익 추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절충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포인트가 뭐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예요. 결과론에 집착한 매매를 하다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박하는 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 어떤 게 되느냐?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동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결과론에 집착하는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은 운 좋을 때는 버티는데 운 없으면 한 번에 무너진다. 인생이 무너져요. 근데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경매수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끔 야단을 쳤잖아요. 뭐냐면 이 가격에 따라잡는 거는 마치 새벽에 술 취해갖고 도로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다. 사고가 쉽게 나진 않는다. 하지만 남은 대형사고 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생살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도모할 때, 뭐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그쪽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 이걸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저 인생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정이 합리적이래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좋으면은 확률상 결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서욕 분카로라고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자만 딴 겁니다. 그럼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서두르지 말자. 두 번째, 욕심내지 말자. 세 번째,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네 번째,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거 역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평택촌놈 매니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서두르지 말자가 왜 첫 번째냐?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가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10년 지나면은 대다수의 개인들은 손해본 상태입니다. 주식 투자는 처음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개인들은 딱 5%만 성공해요. 5%. 95%는 약간 손실이든 뭐 큰 손실이든 완전히 깡통이 났든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초보자들한테 지금 수익률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도 안 된 사람들한테. 왜? 5년 지나고 나서 판단하라 그래요. 5년 지났을 때가 진짜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었다. 그러면 번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의미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5년인지 아십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최소 한 번 내지는 두 번을 경험합니다. 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경험해놓고 나서도 벌었다. 그럼 번 거예요. 그게 5년 걸려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종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작은 팁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그렇잖아요.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고 스포츠 분야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폼 익히는 데만요, 웬만한 스포츠 6개월 걸려요. 제대로 익히는데. 골프는 어깨 힘 빼는데 2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은 이 어려운 투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고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뛰어들어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자, 돈 버는 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어렵죠. 근데 투자는
일반적인 돈벌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웬만큼만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뭐 전문직이 아니라도. 투자는 어떤 세계냐? 극소수가 다수의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는 절대로 다수가 벌지 못해요. 극소수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서둘러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투자한 지 5년,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작게는 뭐 몇천만 원, 많게는 한 1, 20억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무리 누군가 얘기해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게 돼요. 조급증이 있으니까 서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초보자 때부터 서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투자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주점과 경력도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많은 분들 접해봤는데 일단 5년 지났는데 큰 손실이 났던 분들이 복구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분야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다. 내가 큰 거 번 것도 없고 날린 것도 없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난 아직 투자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 지인이 평택 쫓는 방송 봐라 건의해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부터 명심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또 그런 분도 있겠죠. 나는 10년, 20년 됐는데 솔직히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인정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분야든 심리를 다스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욕심내지 말자. 자, 투자하는데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고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건강과 돈은 좀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걸 따지는 겁니다. 돈과 건강이 없으면 그 다음에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그 수단의 하나로서 지출하는 건데 욕심을 낸다고 해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하늘 끝까지 욕심내면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더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런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우겠다 생각하면 배우기도 하고 벌 수도 있다. 그런데 벌겠다 생각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해요. 네, 무슨 꼭 사직생, 생육사하고 비슷하죠. 네, 원리가 똑같은 건데 욕심을 뭐 전혀 부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게 앞서면 안 돼요. 소박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덤비지 않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서두르면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서두른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잖아요. 그게 뭐 정치판도 그렇고 스포츠판도 그렇고 왜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요, 본인이. 어느 분야든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수준이 되는 사람은 서두르질 않죠. 왜? 강자의 입장이니까. 약자들이 스스로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꼼수를 부리다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 서두르는 거는 그나마 이해하는데 날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서두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낸다고 뭐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소박하게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세 번째,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업이냐 직장인이냐, 경력자냐 아니냐, 내가 좀 성향이 좀 날카롭냐 둔하냐, 다 틀려요. 조건이.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익혀야 된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뭐 크고 작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딱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 로직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한다. 이게 이제 객관적 로직이에요. 세 번째, 주관적인 나만의 알고리즘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성향이 다 달라요. 사고력도 다르고요. 심리 상태도 다르고 하여간 뭔가 다 다릅니다. 야구로 비유해 드릴까요? 홈런 타자가 맞고 나는 뛰지도 못해. 무슨 작전 수행 능력도 없어. 오로지 홈런으로 승부해야 돼. 그럼 홈런 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1년에 홈런 10개 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주루 플레이를 잘한다든가 단타를 많이 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한테 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은 선수가 홈런 치겠다고 맨날 시도를 어떻게 될까요? 타율만 까먹어요. 본인한테 맞게 해야 돼요. 타율은 낮지만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췄으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쪽이 맞다. 그럼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면 뭐냐. 특히 제가 직장인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전업보다 상당히 불리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전업하고 똑같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해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초보자이거나 어떤 디테일한 이런 어떤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그 수준에 맞게 하세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본인을 변화시키던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던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매수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매수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물로 말하면 매수, 파생어로 말하면 진입을 말하는 거예요. 현물은 매수, 매도라 그러고 파생은 진입, 청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 진입할 때는 약간 융통성 발휘해도 된다. 카멜레온처럼 해야 돼요. 다만 매도 또는 청산은 로봇처럼 해야 된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손절 못하는 거거든요. 손절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소액분과로 소들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앞으로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투자학 개론을 통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주 또 상세하게 교육 내용으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 투자학 개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까지 좀 받아봤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2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렸던 부분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자,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해주신 상담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850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메디프론을 매수가 8,10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장에 메디프론의 종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프론 오늘장의 종가는 5% 넘게 밀렸거든요. 6,64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메디프론을 좀 질문 주셨는데 메디프론 이 질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부터 그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학점을 좀 매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모대학에서 2년 동안 그 교양 과목 2학점짜리를 제가 학부생들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해는 제가, 그냥 절반을 A를 줬어요. 그랬더니 교학처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A를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 방침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상대평가를 바꿨는데 앞으로도 상대평가 개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자, 메디프론 굳이 따진다면 이건 D학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25년 이상 연구 개발해서 만든 그걸 가지고 특허까지 받아낸 거예요. 돈 안 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는데요. 설명대 TV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600원짜리니까 고평가 됐죠. 더 문제가 뭐냐. 이걸 왜 여기서 매수하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고. 누가 보더라도 저 가격에서 매수하는 건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위든 아래든 걸리면 일단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단타 차원으로만 재미있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8594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이제 질문 하나당 또 학점이 나가게 되는데요. 자, 8594님의 지금 학점이 D, 본방사수로, 네, 평가를 좀 내렸는데요. 자,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매매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180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로보스타를 매수가 36,8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은 로보스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B학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추격은 안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미있어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고평가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고평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배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종목을 여기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그 원칙을 지켰잖아요. 자, 이 종목의 추세가 언제부터 상승이었냐?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파란색이 이 빨간색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전히 상승 추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21선 아래 무너질 때마다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은데 못했다 칩시다. 그 이후라도 요 네오박스 구간에서 매수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조급증, 서두르기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잘하셨고요. 대응한 다음에 다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1800님의 학점은 B를 받으셨습니다. 좀 아쉬운 투자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조언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3159님의 질문입니다. 종목명은요. 한진칼 가지고 계신데 한진칼을 매수가 18,400원의 비중 50% 싣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대표님, 한진칼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점도 참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B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C를 한 게 뭐냐면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런 트렌드의 종목 그리고 현재 그 한진그룹의 각종 악재가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뉴스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뉴스 내용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진그룹 전체에 사실 지금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트렌드도 안 좋았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한 20% 이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50%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격 자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학점을 쉬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비중이 50%짜리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본전 근처에 왔는데 결정적으로 안 던졌다는 거죠. 왜? 본전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트도 안 좋지만 한진그룹에 최근에 좋은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끝자리 3159님의 학점은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인데 C 분발하세요가 네, 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자, 다음 질문은요. CJ 헬로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끝자리 2814님의 질문이고요. CJ 헬로를 매수가 8,400원의 비중은 100%를 실으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자, 대표님 비중 100%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진단 내려주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는 무리한 건 있어요. 하지만 소액 투자자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고액 투자자 같으면 100% 하나도 못해요. 이분은 이제 큰 돈 투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제가 A 학점을 드렸냐면 너무나도 정석적으로 한 데다가 정말 최저점 매수에 성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정이 좋은데 결과까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정받아야죠.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으면은 불안한 성공이죠, 일종의. 이분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를 봐도 이게 지금 14,9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평가돼 있죠. 저점 매수했죠. 그래서 본전 또는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고 아니면 20%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주 이론에 추진했어요. 자, 상승 추세 맞죠? 파란색 60선이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아래, 61선이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최저점 매수했어요. 아마 이분이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본전이거나 약간 평가선에 있으면 아마 비중을 줄였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00% 들어갔을 때는 그날 최소한 평가이기면 뭐 하루 정도 더 홀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소액 투자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고 만약에 투자금이 뭐 최소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100%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CJ 헬로 시청자분은 학점 A의 학점을 받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장학생 후보로도 좀 거론이 되시는 시청자분이시죠. 자, CJ 헬로는 본전 또는 수익 2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다음 만나보실 시청자분은 끝자리 1371님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4,300원의 비중은 20%. 입니다. 자, 대표님 엔터주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 JYP 엔터테인먼트 어떤 조언 주실까요? 시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적정 주가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123 깨지면 매수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주는 요만큼 들어간 건 괜찮아요. 조금. 아니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저는 별로 기업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엔터주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거나 그냥 소액 정도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9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개편 이후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내용 함께 좀 확인하시죠. 자, 진짜 나스닥에 대한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전장보다 0.1% 상승한 7,738.96으로 출발했다라는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속보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S&P에 대한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S&P 500은 전장보다 0.1% 상승한 2,820선으로 2,800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함께 보실까요? 자,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8.84포인트 오르면서 역시나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소식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우지수가요, 지금 강한 캐터필러사의 실적 호조로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ow rises on strong Caterpillar earnings라고 지금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다우 지수는요, 지금 이제 강한 2%의 상승세를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실적 호조를 보인 캐터필러사가 이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네, 어제죠,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좀 실망스러운 다수 기업 실적을 보이면서 오늘은 또 캐터필러사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나우 다스닥 그리고 S&P 소식까지 먼저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좀 주요 이슈들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제목 보시면 Trump threatens U.S. government shutdown over border wall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의회가 멕시코 국경 장벽의 건설 예산을 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공세 수위 발언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민 다양화를 위한 비자 추첨 제도죠. 네, 로터리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립국자 정책이었던 체포 후 석방 이런 제도 등을 폐기하고 실력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이민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밀어붙이기로 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는요,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월과 2월 두 차례 셧다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충격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신용도를 좀 낮추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S&P죠,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는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해말 보고서에서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 같은 해 4분기 GDP 증가율이 매주 0.2% 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셧다운이 이루어지면 리먼 브러더스 붕괴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한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감수 발언이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금 지적입니다. 네, 무책임한 셧다운 대한 비판 여론이 중간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공화당의 소속 의원들도 이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제 빵주는 있고 이젠 마가가 대세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뉴욕 시장에서 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이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인 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빵 대신 마가,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MAGA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슬로건과 같은 글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Make America Great Again과 같은 이제 이니셜인데요. 지금 일례로 빵주에 포함된 넷플릭스가 전분기 가입자의 증가율 둔화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 마가에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에 이 넷플릭스 시총의 거의 2배가량인 2,800억 달러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죽어가던 공룡으로 평가받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로 인해서 이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페이스북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에서는 이 페이스북의 보안 사고나 실적 전망 둔화 우려, 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러시아 선거 개입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이 기술주들이 최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이렇게 디지털 시장은 전체 광고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커졌지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중심의 시장의 경쟁에도 기존의 이 마가 기업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이 고성장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증거인데요. 네, 이렇게 끊임없는 혁신이야말로 기술 기업들이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고수 비결일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의 인수를 통해서 모바일 선도 서비스로 재탄생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도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좀 하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 뉴욕 증시 월요일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선물 쪽에서도 좀 급락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본장 역시도 좀 아슬한 상황인데, 자, 대표님, 앞서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을 함께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은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단기 급락 가능성을 대비하시고요. 주식 비중 최소화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한국 시장 등락 분석 요소 중에서 약 80%가 미국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만 보면 돼요. 이번 주는 오직 미국만 바라보셔도 됩니다. 수급이라든가 업종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미국 결과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급락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계속적으로 좀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석투자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한 내용으로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 교시마다 다양한 소식들 대표님과 함께 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개편된 내용도 여러분께서 잘 적용하셔서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는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종목 상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한 정석투자는 내일장에도 정응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